안녕하세요, 지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걸그룹 리센느의 미나미님 한번 신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차라리 공부를 하지 그랬네요. 공부했으면 판검사 됐겠대요. 이게 성격이 굉장히 집중력 있고 집중력보다도 집념이 좀 있나봐요. 집념이라 그러면 욕심도 원래 좀 있는 거고, 이건 좀 유전적인 건데 좀 약간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래요. 근데 왜 판검사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냐면 굉장히 예민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연예인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더 많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응이 없으면 이건 연예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집념이 연예인은 칭찬을 듣지, 칭찬을 들으니까 연예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 악플에 대해서 유명한 말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누군가가 악플을 단다 그러면 피라미드에도 악플이 달린다는 걸 기억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피라미드에 악플이 이런 거 달려있거든요. 피라미드가 너무 뾰족하더라. 피라미드가 보던 거랑 너무 똑같아서 별로였어요. 피라미드가 너무 커서 별로였어요. 피라미드가 세모내서 별로였어요. 뭐 이런 거처럼 별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헛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헛소리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 사람한테 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연예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딴따라처럼, 마치 술집 여자처럼 그냥 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죄책감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별로 자각하지 않은 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로 남들이 하기에 어려운, 예를 들면 판검사처럼 많은 방대한 양을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양을 남들은 못 치고 가는 건데 나는 그런 건지 모르고 다 읽었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에 훨씬 유리했다. 근데 이게 어릴 때 좀 테크트리를 타서 도착을 한 데가 여긴가 봐요. 하여튼 근데 원래 성격 자체는 굉장히 무언가를 파고들고 오래 하고 남들보다 그런 면이 장점이니까, 장점이랑 남들이랑 똑같이 힘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는 거야. 주행이 되는 거야. 약간 연비 좋은 차 같은 거지. 그 기능을 써먹었으려면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나았다. 그리고 연애운으로는 조금 사람이 바보 같은 면이 있어. 본인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거짓말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여자들이 아니야, 얘 지금 나랑 사귀고 있어, 너가 지금 세컨드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네가 잘못 거짓말하는 거지, 남친구가 아니라고 했어, 뭐 이런 거예요. 좀 믿음이 큰 거야. 근데 속고만 완벽하게 속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문제가 안 돼. 왜냐면 나의 세상은 깨진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좋은 연애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헤어지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인간들이 뒤에 다 본체를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똥차기 때문에 나도 똥차 컬렉터가 된 거 아니냐, 내가 쓰레기통이니까 똥차 컬렉터가 된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 선별 기능이 없어요. 사람을 의심하면 이 사람 성격상 굉장히 우울해지는 성격이거든요. 약간 밝은 성격인 거야. 그런 거 있죠. 나는 세상이 굉장히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해. 좋은 사람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다 잘 돌아갈 거야. 아이들은 다 행복해질 거고 나도 곧 행복해질 거야. 난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느낌. 근데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세상이 우울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게 현실이에요. 지상이 있으면 하수도도 있어. 근데 하수도가 더럽냐고. 아니야, 거기도 세상이야. 그런 것처럼 선별을 해야 돼요. 나하고 다 같다고 생각하니까 선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됐건 개인사에서는 사실 연애운이 본인의 행복을 판가름하는 데는 사실은 많이 타격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좀 마음을 다칠 일이, 왜 이렇게 마음을 다치는 거야? 많이 착한가 봐. 많이 착하다기보다 많이 순수한가 봐. 이게 연예계 사람들 말하는가 본데, 연예계 사람들이 정이 없다기보다도 이 사람 일본인인데도 그러시네?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밝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나한테 다가오거나 좋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은 전부 다 진짜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진짜 예뻐한다고, 나를 응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욕하는 걸 듣는다든지, 그 정도는 인사치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구별이 안 가서 상처를 지금 받을 일이 한 4년 5년은 가겠어요. 이런다고 해서 집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사람을 막 너도 그럴 거지, 너도 그럴 거지 이렇게 의심해갖고 만나면 사실 사람의 풀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격 자체를.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을걸. 본인의 기준에서는 되게 나쁠 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뒤로 거꾸로 타격이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 다른 사람들은 별로 별 뜻 없이 욕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속상하다는 이유로 욕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게 싫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못 나가는데 난 착한 사람이야. 근데 쟤는 잘 나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나는 지금 채무에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 그러면 악플을 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왜 너만 행복해? 왜 너만 웃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나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보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포용력은 있는 사람인데 포용력의 이 범위가 좀 좁은 거죠. 동화 같은 세상에서 아직 있는 거죠. 판타지물이 아니라 다큐로 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하고,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지 무섭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사람이 불안감이 큰 성격이니까. 잘해내고 싶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타격으로 와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공황장애가 돼.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불안한 거 당연하게 생각을 여긴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픽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고 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야.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나 이러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내 정신적인 문제가 몸의 기능을 막을 수가 있어? 그럼 딱 경각심을 느낀다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피하게 돼. 왜? 나 쓰러질까봐. 나 죽을까봐. 왜냐면 난 대책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놔두면 그때는 몸에 타격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잘하려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스트레스는 안 좋은 거예요. 이벤트 정도는 괜찮아. 근데 내가 이것을 해석하기를 안 좋게 해석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 아니 난 더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테만 후할 게 아니고. 그게 공평하죠. 그게 굉장히 페어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나한테 공평하게 대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한테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드는데 다른 걸그룹들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좀 꾸준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다 본인 돈이 되질 않는데,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쓰질 못한다는 거야. 이런다는 거는 본인이 부모님한테 다 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다 모아서 그냥 건물 하나 사버리고 말았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쉽다고 느껴질 때는 이 사람이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은 거야. 이게 종류가 놀러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쓴 거 난 다 후회한다. 어렸을 때 다 모아놔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 벌 때 되니까, 그때 돈 있었으면 나 지금 놀 수 있었을 텐데 뭐 요런 말이지. 그 돈이 생각보다 돈이었구나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지, 사실은 어릴 때 노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다 늙어서 좀 놀 일 있습니까?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 가선 돈 주고도 이 시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제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은 좋은 거야. 근데 본인의 개인의 행복이 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솔직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그때 모아놨어야지 라고 말하더라도 본인의 생김새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행복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본인의 행복을 바랍니다.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딨어. 특히 가족일수록 바라지. 근데 내가 걱정하고 다른 친구들일수록 걱정하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훈수를 두는 게 아니고 참전하는 거죠. 본인의 행복에 참전. 혹시 이것도 고려해봤어? 너 이거 확실하게 해본 거 맞아? 그러면 난 안심이야. 요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문제가 있다면 건강수가, 하복부가 좀 안 좋아요. 이거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많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이분 일본인이고 여기 한국인데 중국어로 운이 들어요. 근데 업종이 또 배우야. 그럼 또 돈을 잘 벌긴 하겠지만 그거는 일종의, 이거는 또 거대한 이직이에요. 야무지긴 어마하게 야무진 거지. 근데 제법 또 혼란스럽고 제법 또 마음이 고생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내서 가는 거거든요. 누가 들고 와가지고 너 여기 있으면 되고 이거 외우면 되고 내가 선생님 붙여줄 때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서 좀 사람 문제가 좀 있고 좀 고생도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좀 어찌됐건 금전운이 드니까 이건 장래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좀 안타까운 건 인복이 좀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부모님이 됐건 가족이 됐건 아니면은 회사가 됐건 아니면 이 사람하고 동업하는 사람들이 됐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감쪽같이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마음을 알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심약한 사람들이 먼저 더 돌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괜찮다 하니까 얘는 괜찮구나, 돌봐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좀 늦게 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30대가 되고 그러면 이게 우울함이 나의 성격처럼 내가 원래 차분한 사람처럼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본인의 취미를 계속 꾸준히 가져가셔라. 예를 들면 내가 책을 보는 걸 좋아하면 이 화려한 연예계에서도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랑 취미를 공유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굳이 그 안에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죽으면 돼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 인정해도 기억 안 나.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불안감이 좀 눈에 띄니까 심정적인 면을 가장 돌보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본인을 좀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복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돌려주고 살아야지, 갚으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은 미리미리 줄여놓는 것이 내가 나중에 배신감이 들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연예계가 그래요. 왜냐면 이건 나눠 먹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나눠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의 공치사를 다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얘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가져가네? 나를 바보로 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바보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못 따져.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제 미나미님 잘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해야 맞지 않겠어요? 아니면 본인을 좀 더 예뻐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점사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